저는 잠을 잘 자는 거는 체중을 조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원철입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다양한 신경과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두통,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뇌졸중, 치매 환자도 주로 보고 있고요. 또 제 전공인 뇌전증 환자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가장 많은 진료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군들은 수면장애 환자들입니다. 전공의를 마치고요. 2000년도에 전임의 과정을 2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뇌전증 파트를 전임의 2년 과정을 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신경과 의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 가서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면의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필요했었고, 실제로 또 공부하면서 그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치료가 잘 되고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수면의학에 관심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또 정해 시간에 자고 정해 시간에 일어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학원 끝나고 나면 11시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11시에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반 이상은 아이가 집에 오는 걸 못 보고 11시에 자려고 노력하고요. 아침에는 5시 반 전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6시간 반 정도 제가 자는 거니까 실제로 아주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인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10년, 20년 동안 수면제를 5개, 6개를 먹고 잠을 잤던 환자입니다. 물론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실제로 잠도 깊이 못 자고 낮에 많이 조는 일이 생겨서 비욘디의 불면증 관련된 영상을 보고 방문하셨습니다. 하루 중에 24시간 동안 어떻게 자고 어떻게 깨고 저녁 먹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한 잘못된 습관들이 한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녁 먹고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낮 시간까지 스케줄을 다 짜드렸어요. 한두 달 지나서는 약을 거의 끊은 상태로 좋아져서 환자가 너무 기뻐했고 또 본인 또 낮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환자입니다. 환자한테 나쁜 짓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철학이기도 하고 항상 되새기는 말입니다. 의사는 진료에 독점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검사 또 그에 따른 처방은 의사의 어떤 고유의 권한으로 사회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된 진단 또 잘못된 치료를 했을 때 그것들이 환자한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이 아니고 또 제가 아는 지식들이 모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자한테 잘못되지 않도록 또 약이 아닌 독을 주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거는 비만 체중을 조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빼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과식 안 하고 군것질 안 하고 야식 안 먹는 거 다 잘 알죠. 하지만 우리가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잘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자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는 거 잘 아시고 낮잠 자면 안 되고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되면서 스마트폰, PC, 저녁에 많은 빛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걱정, 불안, 업무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더 나아가서 수면을 방해하는 술, 카페인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리 잠을 못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이클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상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에 2시간밖에 못 자도 그날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커피 드시고 낮잠 안 자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상시간을 정했으면 그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입니다. 7시에 일어나신다면 12시나 11시에 자는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는 취침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부터는 뇌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뇌를 쉰다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빛,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최소한 1시간 동안 뇌가 잠잘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은 긴장을 풀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보지 마시고 몸을 이완하면서 책을 보도록 노력하시게 되면 또 중간에 깨는 것들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낮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카페인을 가급적이면 오전에만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지 카페인으로 인해서 수면의 방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에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이 발전된 기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병들고 있습니다. 발전된 IT 기술을 통해서 빛에 노출되고 운동량이 적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자기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니까 낮에 시간 되시면 열심히 운동하시고 뛰시고 빛에 노출되는 장비의 노출을 피하시도록 노력하시면서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체크하시고 전문가의 조언과 진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년 전에 제가 비욘디 방송을 처음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른 선생님의 초대로 제가 방송을 나와서 수면 다이어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유튜브를 열어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유튜브를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3년 전에 비욘디 와서 비욘디 방송을 하고 또 2년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매달 한 달에 2번씩 제가 선생님들을 초대하고 주제를 정해서 수면 방송을 해왔습니다. 비욘디에서 수면의 방송을 해오면서 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거를 고민하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 어떤 식의 방식이 좋을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욘디만큼 전문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욘디가 그러한 역할,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수면과 뇌전증을 맡고 있는 신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